네 번째 순서로 친환경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소희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의 사무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사무국장이 아니고 사무장입니다. 사무장을 맡고 있는 그리고 친환경으로 마늘, 수수, 생강 등의 먹거리를 생산해서 학교에서 공급하고 있는 신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사무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다르군요. 네, 저희 급식 체계에서 친농연 체계에서 보면 저희 지역 김포시 친환경 연합회가 있고 그 아래 저희가 부속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소속 단체이기 때문에 김포시 친농연의 사무를 맡고 있는 분은 사무국장, 저는 그 하위 단체이기 때문에 사무장으로 직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신소희 사무장님은 친환경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데 이제 직접 친환경 농사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푸드플랜 뉴스 농장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도해 주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농민들은 항상 바쁘고 그래서 여유롭게 자기를 이야기하거나 설명하는데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투박하고 거칠고 하고 싶은 말만 듣고 하는 사람들로 인식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시기 때문에 거의 소통 부재의 정점을 찍어서 정말 생산은 생산, 소비는 소비, 이게 완전히 양극화되는 상황까지도 요즘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소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다르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소통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 하면 환경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유가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 환경에 대한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그 과정조차도 친환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먹는 인큐 호박이라고 하는 예쁜 호박이 있어요. 그 호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라는 과정에서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케이지에 끼워가지고 이걸 자라게 해서 동일한 사이즈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정 중에서 이게 정말 유기농이고 뭐 친환경일 수는 있는데 키우는 과정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노동을 해야 되고 그냥 충분히 자유롭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이즈나 보기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케이지를 끼운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소비자의 정신 개선을 좀 해야 돼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영양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야채를 다지거나 할 때 기구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러면 그 기구에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호박이 정말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거라도 이 모양들이 제각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벌어진다고. 그래서 그 인큐 호박 사이즈에 현재 맞춰져서 혹은 당근 사이즈에 맞춰져서 기계들이 있어서 요거를 바뀌게 되면은 그 조리신무사님들이 다 손으로 다지고 이걸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추가의 노동이나 고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기계 같은 거를 좀 고치고, 그러니까 기계 투입구를 바꾼다든지, 혹은 뭐 사용하는 이거를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런 쪽의 발주, 그다음에 인큐를 써야 되는 거는 인큐 발주, 뭐 이런 유통의 문제를 좀 개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발상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죠, 여태까지. 저희 생산자들은 그냥 소비자들이 무식해서 친환경을 몰라. 그래서 아직도 인큐를 쓰게 해야 돼라고 했는데 저희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문제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되고 우리도 그런 말 함부로 못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끼우고 비닐 쓰는 거 그게 에너지 자원의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바꿔서 조리사 실무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또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단지 호박 따지다가 하루가 끝나는 일은 또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고 이게 작은 의미에서 점점 그 선순환 먹거리치기에서 우리가 또 한 몫을 이해해 가는 것이 또 다른 몫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농민들의 입장이나 그리고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서 요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고 여기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 앞으로 친환경 농업 그 뉴스를 어떻게 좀 그 보도를 좀 해주실 건지 이제 질문을 했는데 가장 긴 답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뉴스는 많아질 거다. 다양하고 예,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 주는 친환경 뉴스는 좀 어떤 것들이 그 있었나요? 네, 친환경 관련 뉴스 중에서 제가 소속돼 있는 경기도 학교급식 출하회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1월 8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학교급식에서는 계약 물량에 대한 시군 출하별 물량 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단위의 시군 물량 배정이 끝나게 되면 바로 지역별 배정이 들어가서 농가별로 어느 정도의 생산에 대한 것을 계약할 수 있다. 요거를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농가는 받고 이 물량을 배정받아서 작부를 계획을 해서 1년 동안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학교급식은 최우선순위로 경기도에 주거지를 둔 농민이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 재배로 우선순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겨울이라 농촌은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지금 물량 배정을 받으면 바로 종자부터 씨앗, 그러니까 모종, 그다음에 영농에 필요한 기구, 그다음에 뭐 하우스 뭐 이런 정비들을 벌써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깥은 영하 10몇 도씩 떨어지는 겨울이지만 벌써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그 일종의 학교가 따로 있는 셈이거든요. 항상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지역별 농업기술센터라는 그 지역 농업 거점 교육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새 영농기술 교육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주로 1월, 2월이 농한기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모아가지고 그 집체교육 혹은 대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절에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거기 유튜브를 통해서 왜냐하면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방송을 송출해줘서 제가 듣고 싶으면 전국에 어디 거나 다 들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돼서 오히려 코로나 때가 공부하기는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올해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나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대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그 각 지역별로 주력 품목에 대한 교육들이 가장 많고 아니면 수요도나 그런 그 경제성이 있는 작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 경우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하지 않는 작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주산단지 교육 그 리스트를 좀 뽑아서 보고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가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나라에서 농민들한테 해주는 많은 혜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료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차원이 높은 교육을 상당히 좋은 선생님들을 선별해서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타 지역에 가서 만약에 김포 지역에 사는 제가 경남 어딘가 혹은 제주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듣고 싶어도 직접 찾아가서 들으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교육, 농업 교육을 받고 싶다면 이런 기술센터 교육이나 전국 단위의 농업 교육을 찾으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신소희 사무장님께서 친환경 뉴스 이제 두 가지를 전해 주셨는데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들 해주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 시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주로 듣고 계신 교육이 뭔지 궁금하네요. 유튜브 교육은 이 시즌에 원래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 지역별로 했었고요. 지금은 거의 대면 교육으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산의 생강교육, 뭐 창녕의 마늘교육, 뭐 이런 데까지도 직접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요 가까이 있는 강화도의 고구마, 그러니까 각 지역별 자기네 주산 품이는 특산품 같은 경우를 가장 많이 교육을 해주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지금은 듣고 있고요. 지금 또 재밌는 거는 이 유튜브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매체인 게 쌓여 있잖아요. 그간 코로나 기간 동안 만들었던 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만 있다면 그 지역, 제가 마늘을 보고 싶으면 영천, 창녕, 목포 뭐 이런 주산단지 기술센터 들어가서 아니면 기술원 들어가서 자료만 검색하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생산하는지 네. 뭐 그런 기술적인 교육 등을 말씀하신 건가요? 주로 농민들은 기술 교육이 중심이 되긴 하는데 마케팅 교육도 있고요. 드론 교육도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 농민의 트렌드에 맞춰서 교육을 만들어 주시고 그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좀 내용은 큰데 좀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한번 네. 좀 해주세요. 이제 물량 배정이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물량 배정이라는 거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학교급식 시스템이 이제 계약 재배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건데 이제 계약 재배를 하려면 네. 그 농사 계획이 이제 나와야 되니까 이제 네. 충분히 네. 이제 그런 기간을 고려해서 계약 재배 이런 계획이 좀 세워질겠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경기도 학교급식의 그 계약 재배 시스템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지금 계약 재배 시스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경기도는 공공급식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현재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물건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8개 정도 품목을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100 요 중에서 빠진 게 있기 때문에 110여 개의 품목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1년치 살림이 연말에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각 해마다 각 지역별로 이행량이 있고 그 이행량에 따라서 물량을 배정을 기본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시도 모두가 모여서 실제적으로 더하기 빼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역별 가능한 양들을 나눠주는 형태로 돼서 이게 계약이 요렇게 해서 물량 배정이 끝나고 나면 좀 이따가 삼자 계약이라는 형태의 실질적인 계약서가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몇 개 품목에 얼마만큼의 그 물량을 우리가 납품한다 이런 계약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그러니까 그 도에서는 네. 이제 시군에 이제 출하에 네. 그 회장님들이 참여해서 네. 도 단위에서 이제 시군 물량 배정을 하고 네. 그리고 그러면 시군에 와서는 다시 또 출하에 회의를 해서 네. 거기서 이제 회원 간에 또 이제 물량 네. 배정을 하고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이렇게 네, 이제 그래서 회원들은 이걸 참여하기 최소한 김포의 경우에는 물량 배정을 참석하기 전에 자기 작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나는 이만큼의 어떤 작물을 이만큼 생산할 수 있어요라고 그런 계획서를 일단 먼저 작성을 해서 내고 그래서 큰 이상이 없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물량들을 받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본인이 생산했던 양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생산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어요라고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어서 철저하게 자기가 납품했던 품목과 그거의 수량에 대한 것의 검증을 거쳐서 물량을 배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한 건 네. 경기도 이 학교급식 시스템이 계약 재배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거의 이제 완벽하게
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도나 이쪽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경기도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약 재배하고 이제 그 기획 재배하고 네. 이제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그 기획 재배를 이제 계약 재배로 이렇게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경기도에서는 10년 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제 그래서 타 질문을 좀 지역의 드렸습니다. 친환경 농가들이랑 만나보면 가장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 농가들을 만나보면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 농가라고 하면 제일 많이 부러워하세요. 이렇게 가격 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하거든요. 실제 자기네 품목이 왜 그 가격을 받는지조차 모르고 주는 대로 받는 지역급식이나 이런 것도 많아요. 농민이 그 단계에서 참여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고 또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이 체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경기급식이 아마도 전국에서 급식 생산자 중에서는 가장 좋은 대접을 받는 생산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질문이 또 있으시군요. 네. 최장수 대표님. 예. 출하에 그 들어가려면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농민들이? 일단 경기도 학교급식은 근거리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이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주거지를 두고 경기도의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이어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가입이 1순위. 그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그 실제로 생산이 가능하고 제대로 친환경을 하고 있는지를 실제 저희 출하에서 나가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크게 결격사유가 없게 되면 이제 가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신소희 사무장님의 친환경 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